핫한 랭킹 핫6.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한 랭킹 핫시 진행의 문성훈 강다연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연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네,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사랑의 계절에 하구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팁들을 소개해드렸었죠. 네 맞아요. 네, 오늘 주제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잠시만요. 성급하게 알려드리기보다는 조금 뜸들이는 게 더 재밌잖아요. 방송 소개 먼저 듣고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핫한 랭킹 핫식스는 학우분들의 대학생활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어줄 꿀같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이곳에서 귀를 기울이신다면 학우들의 대학생활에 알차고 보람찬 그리고 흥미로운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학우들의 힘찬 대학생활을 위한 저희 핫한 랭킹 핫시 벌써 6번째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볼게요. 네, 이번 주 주제가 어떻게 되죠? 네, 이번 주 주제는 자취입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도 자취를 하고 있는 학우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자취하는 친구들 꽤 많이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계속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혼자 나와서 생활하려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걸 모든 걸 다 받다가 갑자기 타지에 나와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런 학우들을 위해서 자취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취생 학우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핫한 랭킹 핫6 6번째 방송 자취생 학우와 기숙사생 학우들을 위한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자취생들을 위한 팁들을 다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팁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취할 때 유용한 그 첫 번째 팁은요. 넘치는 비닐봉지 정리하는 법입니다. 네, 장을 보거나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왔을 때 비닐봉지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쓰이거나 하는데 보관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페트병과 칼 하나로 간단하게 비닐봉지들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거 적어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만드나요? 1.5리터짜리 페트병 하나씩은 있으시죠? 페트병 입구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에 구멍의 크기는 상관없이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한 번에 자르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 그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선을 약하게 그어놓고 여러 번 그어서 자르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끝인데요. 정말 너무 쉽지 않나요? 그 다음에 페트병 안에 비닐봉지들을 차곡차곡 담아주시면 된답니다. 네, 칼로 잘라낸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준다면 더욱더 깔끔하고 그리고 또 안전할 수가 있겠죠. 칼로 작업하는 만큼 손 조심해서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페트병에 넣은 비닐봉지들은 필요할 때마다 구멍으로 쏙쏙 빼서 쓰면 되겠죠? 네, 어수선하게 너부러져 있는 그런 비닐봉지들을 한 곳에 정리를 해놓으니 찾아서 쓰기도 편하고 집도 한결 더 정리된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이렇게 만든 비닐봉지 보관함 뒤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고리에 걸어놓고 써도 편하겠죠? 그럼 다음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엔 성훈 씨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팁은요. 전자레인지 없이 음식 데우는 방법입니다. 자취생들은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경우 많죠. 맞아요. 중탕을 해도 되지만 꺼내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요리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기대되는데요. 네, 먼저 냄비에 물을 조금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빈 냄비로 하면 냄비가 타서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거꾸로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후에 거꾸로 닫은 뚜껑 위에다가 요리가 담긴 그릇을 올려주고 불을 점화시켜 주시면 끝입니다. 벌써 끝이에요? 완전 간단한데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쉬운 방법들로 음식을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은데요. 단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플라스틱 그릇들은 열을 받게 되면 그릇이 녹으면서 좋지 않은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쓰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리 그릇을 가열한 냄비 위에 얹으면 유리가 쉽게 깨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서히 데워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피자 같은 거 시켜 먹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치즈를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음식의 바닥이 탈 걱정도 정말 없겠네요. 그럼 다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다현 씨가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물론이죠. 핫한 랭킹 핫식 자취의 팁, 그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요? 음식물 쓰레기 보관법입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철 가장 힘든 일거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는 자취생들에게는 사치이자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주방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학우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사람 수에 맞는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게 중요해요. 자취의 경우에는 보통 한두 명의 인원이 같이 사는 게 보통이잖아요. 일반 가정집에 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올 텐데 대용량 봉투를 구입하게 된다면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두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정말 집에 파리가 꼬이고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평소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고려해 그에 맞는 용량의 봉투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죠? 제일 작은 것을 사는 게 보통 알맞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 보관하는 것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 보관하다가 버리면 악취나 벌레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이지 않나요? 물론 그렇지만 고작 그거였다면 제가 학우들을 위한 팁이라고 가지고 왔을까요? 자취생의 냉장고는 비좁잖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음식 재료들이 닿는 게 왠지 찝찝하지 않을까요? 네,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비닐봉지에 쌓여 있다고 해도 내가 먹는 음식 옆에 그 못 먹는 음식이 있다는 그 자체가 조금 많이 거부감이 들 것 같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절충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물이나 물기가 많은 종류의 음식물은 보통 악취가 심하고 쉽게 썩는 것 알고 계시죠? 맞아요. 특히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도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찬 집이나 아니면 길거리를 지날 때도 정말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 이것저것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통째로 냉장고에 넣기보다는 해물같이 쉽게 썩는 특정한 재료들만 일회용 팩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고 버리기 전에 꺼내서 한 번에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징어를 내가 다듬었으면 그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고 통째로 냉동실에 넣는 게 아니라 따로 일회용 팩에 미리 담아 두었다가 냉동실에 넣고 그 쓰레기 봉투를 함께 분리수거하는 그때 합쳐서 버린다는 말씀 맞죠?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또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순서도 신경 쓴다면 더 좋겠죠?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음식물 쓰레기가 생겼을 때는 냄새가 나고 쉽게 썩는 재료를 아래쪽에 담는다면 악취가 조금 방지될 수 있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초파리가 꼬이는 그런 경우들도 좀 보면 많던데 그럼 이거는 혹시 처리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물론이죠. 음식물 쓰레기 위에 원두가루나 베이킹소다를 부어놓으면 초파리가 덜 꼬인다고 해요. 요즘 카페와 같은 곳에서 원두가루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두는 경우가 많던데 그거를 가져가서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위에 두거나 아니면 뿌려 놓는다면 그것도 정말 효과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네, 만약 그런 카페를 찾을 수가 없어 원두가루를 구할 수 없으시다면 봉투 위에 세제를 몇 방울 뿌려놓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에 하나씩들은 다 있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은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좋은 방법 많이 알아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의 선곡은 2NE1이 부르는 In The Club입니다.
21의 인더 클럽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핫할 랭킹 핫6 6번째 방송 자취편을 듣고 계신데요. 벌써 4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자취의 팁, 그 4번째 방법은요? 간단하게 운동화 세탁하는 방법입니다. 운동화를 집에서 간단하게 세탁할 수 있나요? 그것도 자취생들을 위한 팁까지 될 정도로요? 물론이죠. 아무래도 세탁기에 신발을 넣으면 그 신발의 그런 형태가 망가져서 손세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일일이 칫솔로 닦거나 세제로 문지르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요. 팔도 엄청 아프고 귀찮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 깨끗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세탁기에 넣지 않고 간편하게 비닐봉지로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닐봉지 하나로 운동화를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다니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비닐봉투에 세제와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주시고요. 튼튼한 비닐로 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다음에 물이 새지 않도록 입구를 꽉 잡고 열심히 흔들어줍니다. 내가 마치 세탁기가 된 마냥 열심히 흔들면 팔뚝살도 빠지고 흔들면 흔드는 만큼 새 것 같은 깨끗한 운동화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세탁기와 물알체가 된 듯이 열심히 흔들어 주십시오. 다 흔들었다면 신발을 꺼내서 쓰지 않는 칫솔로 때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만 쓱싹쓱싹 닦아주시면 됩니다. 때가 물에 불어서 그냥 칫솔로 닦는 것보다 쉽게 닦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훨씬 쉽게 닦이거든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세제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샴푸를 조금 묻혀서 닦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냄새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발냄새가 좀 심하신 분들은 신발 내부에 샴푸나 섬유유연제 같은 거를 조금씩 넣어서 담궈두는 것도 정말 냄새 방지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완전 간단하네요. 저 운동화 세탁소에 맡기려고 방치해둔 꼬질꼬질한 운동화들 많은데 이번 주말에 다 꺼내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럼 5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 5번째 방법은요? 간단하게 밥 해먹는 법입니다. 밥하는 거 정말 귀찮죠. 그러다 보니 매번 끼니를 밖에서 외식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시켜 먹는 그런 학우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학우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딱 필요한 양만큼의 밥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자취하는 그런 학우들 뿐만 아니라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한다고 바빠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는 학우들에게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머그컵을 준비해주세요. 특별한 머그컵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조그마한 머그컵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불린 쌀을 컵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줍니다. 3분의 1 정도가 1인분의 양이라고 하거든요. 평소에 내가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3분의 2 정도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불린 쌀에 새끼손가락 1마디 정도의 물을 부어줍니다. 그런 후 머그컵의 입구를 덮어주고 1차적으로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가량 돌려줍니다. 머그컵 뚜껑이 없다면 밥그릇으로 덮어주면 되겠죠? 전자레인지마다 출력의 차이는 조금씩 있기 때문에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차로 다 돌렸으면 1분간 뜸을 들입니다. 뜸 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뚜껑을 덮어준 채로 1분간 두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분 30초 정도 전자레인지로 돌려주면 완성! 정말 간단하네요. 아침에 정신없을 때 전자레인지 돌려놓고 한번 확인만 하고 또 돌려주면 밥이 완성이 되네요. 아침밥 못 먹고 허겁지겁 나오는 학우분들도 사용해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햇반을 사 먹거나 밖에서 외식하는 학우들, 이제는 돈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컵밥 해먹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마지막 방법 성훈 씨가 알려주시겠어요? 벌써 마지막 방법을 소개해 드릴 시간이네요. 자취의 팁, 그 마지막 방법은요? 각종 냄새 제거하는 법입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법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날도 점점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면 악취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제가 그 냄새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프라이팬의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냄새들보다 특히 생선이 냄새가 많이 배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렇죠. 생선을 구운 프라이팬에 계란을 구워 먹는다던가 하면 거기에서 생선 비린내가 정말 많이 나잖아요. 이럴 때는 프라이팬을 강하게 달군 후에 진간장 2방울 정도를 떨어뜨린 후 닦으면 냄새가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배수구 물때와 냄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인데요. 옛날 10원짜리 동전이나 100원짜리를 몇 개 넣어둔다면 물때가 끼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동전에 있는 동 성분이 살균 및 오염 방지 작용을 해서 그런 거 맞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검게 변해버린 동전은 콜라에 담궈놨다가 다시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몰랐는데 이거는 하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전자레인지에 냄새가 배어서 닦아도 없어지지 않을 그럴 때는 물에 귤 껍질이나 레몬을 넣고 2-3분가량 가열하면 냄새가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알짜배기 팁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팁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준다고 해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 핫한 랭킹 핫6 6번째 방송 다현씨의 선곡입니다. 원모 찬스의 널 생각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널 바래다 주는 길 내내 내가 편했다고 말하지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는 투덜대지 언제나 넌 사랑이 설레임이니 내겐 사랑은 익숙하면 너를 떠올리는 그 시간을 따로 두진 않아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그 순간 눈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내 앞에 있는 그런 너를 생각해 기억나 내가 처음 고백했던 그날 멋진 이벤트도 없었지만 날 받아준 널 내 가슴에 늘 지금처럼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그 순간 눈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핫한 랭킹 핫6 그 6번째 방송. 오늘은 자취생들을 위한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더 다양한 팁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생라면을 먹고 남은 프레이크를 달걀말이에 넣어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더 많은 팁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학내언론사 MCC 사무실에 오셔서 저희를 찾아주시면 오늘 방송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시험 기간으로 인한 휴방 기간을 가진 후 2주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네마6. 지금까지 연출 강다연, 기술 한예슬, 진행 강다연 문성훈, 그리고 제작엔 MCC 라디오였습니다.